예,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자료가 한 4개 나간 게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2개를 볼 거예요. 강의객서 짧은 거, 얇은 거 하나 하고, OT 자료 짧게 볼 거고요. 그래서 첫 시간 짧게 OT를 좀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비농사를 맞이하는 마지막 새해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강의객서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월 17일까지고요. 중간에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2월 11일 날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수험가가 딱 2번을 쉬는데 설 연휴 때 한 번 쉬고 추석 연휴에 한 번 쉬거든요. 그 외에 뭐 휴일들은 공부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고 저때 하루 한 주만 딱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9시 반에 시작해서 오전이 1시에 끝나고 오후가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요. 6시를 넘기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6시까지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대한 그 전에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얼추 맞춰질 것 같고요. 점심시간도 기본적으로는 1시부터 2시까지인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유동적이니까 살짝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교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론 판례랑 사례 판례 2권을 사용하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기 때 이론 판례 사용 비중이 매우 높고 사례 판례는 좀 거드는 시기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바꿔가지고요. 한 반반 정도 쓰고 오히려 사례집이 좀 더 메인이에요. 그래서 1기 때는 좀 사례집을 중심으로 좀 더 본다. 그래서 반반이긴 한데 이쪽 비중이 오히려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1번에 노동법 이론의 뭐 심화학습인데요. 연기 때 기본적인 플로우 짜고 기본 내용 이해했으면 1기 때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연기 때 공부했던 기본 내용들, 그 플로우들을 이제 목차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특히 모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3번에서 이제 사례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4번과 연결되는 건데요. 사례 문제를 뭐 창작 문제를 새롭게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올해 사례집 개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주제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 3기 들어갔던 웬만한 문제 막 다 집어넣고 3기 들은 분들 기억하실 건데 그 보충 문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추가 문제. 그것도 웬만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외에도 좀 빠져있는 주제들은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출제 가능한 쟁점들은 웬만하면 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하나의 쟁점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포괄임 문제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낼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가지를 넣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주제 자체는 웬만한 것들은 답안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유형해가지고 유제로 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례집의 활용 비중이 올해 1기부터는 되게 높아지는데 그 1기 때 보는 모든 모의 시험은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창작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니까 1기 때 적어도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 강의 진행에 나와 있는데 1번 작년에 비해 사례집 활용도를 대폭 높인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2번에서 AB급 위주로 강의한다. 이거는 사례집 을 너무 이제 빡세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1기에 주어진 시간 동안 이걸 다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보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AB급들을 중심으로 1기 때는 볼 겁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제끼는 주제나 제끼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2기 때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1기 때는 AB 위주로 하니까 적어도 1기 시즌 동안 사례집에 있는 AB급 주제 정도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거는 당장 시험장 가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헌동 이상 좀 공부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A, B만 보지 마시고 다 보세요. 다 보시는데 특히 초심자분들이라든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1기 때 진행하는 A, B급 그거만 하셔도 웬만하면 실제 시험에서 거기서 다 나올 거예요. 빠져나가도 하나쯤 빠져나갈래나?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올 거니까 1기 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특히 초심자분들은 이걸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말씀드렸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의시험은 사례집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해요. 그래서 1기 목표라는 게 막 어떤 사례가 나와도 막 포석을 막 기깔나게 하고 막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가운데 일반론들은 좀 왁구 잡아가지고 법구성도 써주고 판례도 써주고 그다음에 투학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한 대로 포석도 좀 해주고 문제 풀이도 해주고 그리고 75분 동안 세 문제를 시간 내에 분량 조절 시간 배분해가면서 완성도 시켜보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1기에서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복습형 모의 시험 들어갈 건데 시간 내에 세 문제를 다 투박하더라도 완성하는 거 그 자체에 좀 신경을 쓰시고 포섭이 좀 기깔나지 않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최대한 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잘 풀었다. 이렇게만 해도 일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보낸 거니까 그걸 목표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연간 일정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기 때 하는 거는 연기 때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하는데 A, B 위주로 하다 보니까 C드급은 제껴버리고요. 그 다음에 C드급 중에서도 연기 때 그거 있잖아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쓸데없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기 때 봅시다. 그런 것들은 다 봐요. 그런 것들은 보긴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A, B 위주로 하는 거고 올해 시험에서도 매년 A, B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일기 때 하는 것들 요걸 메인으로 좀 마지막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일기 때 하는 주제만큼은 좀 씹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은 진도표를 웬만하면 지킬 거예요.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 진도표는 이제 예습하실 때 조금 이 정도 나가겠구나 생각해서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추가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일인데요. 제가 카페 공지사항에다가는 오늘 새벽에 써놨는데 내일 올해 합격하신 분들 한 2분 정도 모시고서 그래서 유예 합격 한 분, 헌동 합격 한 분 해가지고 2분 모셔놨거든요. 그래가지고 2분 모시고 유튜브 라이브를 해요. 내일 5시에 오후에.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내일 오후 5시에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아마 학원에서 시간 되면 문자가 링크가 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오후에 좀 쉬시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서 질문 쓰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하니까 너무 뭐 대단한 뭐 공부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올해 합격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구나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 내일 일단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대면 상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요. 이제 평일날 하긴 하는데 목요일날 한 분 아마 그거 오늘이나 내일 정도 공지가 카페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회 대면 상담은 목요일로 잡아놨고 주말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은 우리 강의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근데 토요일에도 강의 듣잖아. 어떡하지? 어쨌든 그냥 토요일로 해가지고 한두 번 더 잡을 거고요. 평일 날도 아마 매주 잡힐 거니까 그게 뭐 평일반 따로 주말반 따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 필요하시면 또 카페 공지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오셔서 그 합격자분들 얘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물론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법령도 하고 최신 판례를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해요. 근데 마지막 날 올해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2기 때 그 강의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2기 이제 종강하면 그 다음 주에 보강을 이제 빙자한 특강 비슷하게 저희 이제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지도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판례 정리 한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직 노무사들 같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교수님 얘기야 뭐 판례 얘기하는 거니까 도움 될 것 같고 현직 노무사들 얘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뭐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몇 년 해보니까 반응이 한 2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기 때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마지막 주에 어쨌든 우리가 기타 법령 하니까 뭐 산재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또 산재 쪽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일기 마지막 날 마지막 한 타임 정도 비워가지고 산재 전문으로 하시는 좀 네임드 노무사 한 분 뭐 골라가지고 초빙해서 현업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지막에 한번 1시간 가져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은 아닌 게 진도를 좀 봐야 돼요. 진도 밀리면 못하지. 그래서 그 진도 상황 봐가지고 올해는 그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뭐 그냥 보고 버리면 되겠죠. 뭐 여기 뭐 첫 페이지에 제 이메일 나와 있는데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정도 참조할 수 있고 강의 진도표 정도만 이제 예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정도 외에는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OT자로 들어가시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1페이지 가볼게요. 뭐 카페는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소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포털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 그 우리가 모의시험 점수표를 학원에서 잘 안 붙이고 저는 카페에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점수 확인하시려면 카페 가입돼 있어야 돼가지고 그 카페를 가입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 맞춰가지고 신청하시면 등급을 해드립니다. 자, 1번에 오프라인 강의랑 온라인 강의 차이 써놨는데 뭐 1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강의 3가지가 있어요. 방과로 1번이 실강이고요. 202호에 있는 분들이죠.
네, 방과로 2번이 실영상인데 202호 마감되면 이제 그 옆에 뭐 201호나 뭐 301호나 이렇게 다른 강의실에서 실시간 영상 강의인데 1기 주말반은 마감이 안 돼가지고 실영상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평일반에는 이제 좀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평일반에 영상반이 많이 깔려 있는데 주말은 지금 실강만 딱 202호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 아마 2기 때는 실영상반 생길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방과로 3번이 온천반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전통적 의미의 그냥 동영상 강의인데요. 약간 좀 퓨전된 그런 강의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오프 강의가 안 열리니까 불가피하게 요거를 학원 측이 만든 거예요. 학원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 막 학원에서 오프 강의 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촬영만 하고 이제 업로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오프로 오실 분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되 답안지를 모의시험 자체로 봐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보내면 학원에서 취합해가지고 채점했던 그런 시스템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보통 온천반이라고 하죠. 이분들도 우리가 보통 분류는 오프라인 강의로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거긴 한데 오프 오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모의시험 보시고 물론 혼자 보시겠지. 혼자 보시고 그 스캔 떠가지고 학원에서 아마 공지 나갔을 건데 그 파란이라고 공식 시스템이 있죠. 그쪽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올리는 게 답안 제출 시간이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후 2시 59분까지니까 우리 주말반은 매주 일요일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 일요일날 오후 2시 59분까지 파란에 스캔 떠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늦어지면은 시스템이 막혀가지고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하시고 특히 처음에 하실 때는 온천반 분들은 스캔 뜨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스캔 미리미리 떠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한 3시 넘어가면은 한 2분 차이로 못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온라인 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강이죠.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반 동강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첨삭 시스템이 신림동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동강은 첨삭이 안 나가는데 첨삭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써보고 뭐 최고답안이랑 최초평 같은 거 보면서 자가 첨삭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첨삭을 안 하니까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동강은 그냥 제가 따로 이제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제가 비용 부담하고 첨삭을 하고는 있어요. 요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구실장했던 31기 박주인호 의사님이 이렇게 첨삭 전담으로 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천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온천반은 파란으로 올리는 공식 시스템 그거고 이 일반 동영상 강의 따로 메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글로 보내는 거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거니까 온천반 분들이 동강하고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동강 분들이 파란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온천반 분들이 이 동강 시스템을 못 써요. 첨삭 시스템을. 그래서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그럼 올해 수험계획 어떻게 할 거냐. 주말반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냥 강제로 공부하시니까 평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루틴을 잘 짜야 되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이런 거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나는 월요일 뭐 몇 시에는 어디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나는 한 곳에서 계속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월수금은 독서실로 가고 화목은 스카로 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죠? 제가 예시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하루에 한 과목씩 봐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본인 필요하신 대로 나는 하루에 한 과목 봐야겠다, 두 과목 봐야겠다, 세 과목 봐야겠다. 뭐 상관없으니까. 혹은 네 과목 다 봐야지 매일매일 괜찮아요. 그것도 본인 취향 맞는 대로 대신 중요한 건 루틴을 짜가지고 나는 매도일 몇 시에는 어디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가능하면은 주중 일정을 짤 때 한 2번 돌릴 수 있게 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표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 이제 그 오전이랑 목요일 오후 해가지고 노동법을 4번 넣어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월화수에는 우리 복습하는 진도범위 한번 이해 중심으로 플로우 중심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쭉 돌린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 오후에는 이제 실제 모의시험 대비해가지고 답안 목차 구성하면서 판례를 겁나 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돌릴 수 있게 해가지고 내용 플로우 중심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암기 중심으로 한 번 이렇게 2번 돌릴 수 있게 일정을 짜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 2, 3기에는 평일반이 없어지고 주말반만 하는데 1호반만 깔게 되면 아무래도 마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래전부터 월요반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기 선택하실 때는 1호반 아니면 월요반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일요일에 하냐 월요일에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긴 해요. 일요일 날 와서 했던 강의 월요일 또 해야 돼. 똑같이 해주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전날 했던 드립 다음날 또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1호반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제 시험을 이틀 연장 보다 보니까 이틀 연속 학원에 나오시는 게 실전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물론 실제 시험은 토요일이 노동법이에요. 실제 시험은. 그래서 토요일 날 노동법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하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목을 바꿔버리려면은 신림동하고 전체가 이렇게 담합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만한 정도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실제 시험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1호반이 조금 더 실전에 좀 근접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 단점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노동법 시험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토요일날 밤까지 강의 듣고 가가지고 다음날 시험 준비하는 게 체력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그런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월요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하루를 좀 쉬고 또 강의 들으러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법 공부하기 시기도 조금 더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1호반을 듣지 않고 월요반을 들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우리가 원래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쫓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사슴공부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쫓아와야 공부를 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월요반에 노동법이 있으면 주중에는 다른 과목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반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법을 일주일에 그 일요일만 봐요. 일요일만 하루 공부하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시험 보고 이런 패턴이 자꾸 사람이 이제 사슴공부법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1호반, 5호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3기.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1차는 무조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뭐 3주 컷 이런 거 큰일 나요. 7개년 기출만 돌리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자꾸 막 7개년 기출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올해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노무사 회도 그렇고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1회 때가 500명이 넘게 붙었고요. 550명인가? 32회 때도 한 400 붙었어요. 395명인가 그러니까 한 400이지. 근데 이게 얘네가 아무리 줄이려고 애를 써도 2차 응시자가 많아지면 표준점수 시스템 하에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점 시스템이라는 게 점수의 원점수 구간이 어떻게 몰리든지 간에 그걸 평균 50으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합격자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60점이라는 게 상위 10%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분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60점이 상위 10%거든요. 그럼 이론상 매년 2차 응시자에 10% 정도 붙는 게 그렇게 이상한 통계는 아닌 거죠. 보통 우리가 한 8%쯤 붙습니다만은 31회 때가 한 10% 붙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합격자 수를 줄이려면 2차 응시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1차를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1차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민법이 엄청 어려울 것이야 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민법은 생각보다 평이했고 노동법이 좀 의외로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보가 완전히 극악으로 나와가지고 합격률이 35% 정도로 급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강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1차 합격자로 확 줄어나가지고 2차 합격자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400은 붙을 거예요. 400 밑으로 줄이긴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95니까 얼추 비슷하게 합격을 했죠. 근데 올해는 300명으로 거의 맞출 거예요. 왜 그러냐? 1차에서 또 그만큼 떨궈낼 거니까. 그래서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35% 정도 합격률을 1차에서 얘네가 맞추려고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에서 포인트가 뭐냐? 민법이랑 사보예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1차 봐본 분들은 아실 건데 원래 125문제를 125분 동안 보다 보니까 노동법 50문제를 빠르게 풀어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이렇게 아낀 시간 가지고 민법 사보에 조금 더 투자하고 이렇게 원래 시간 배분을 하는데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1교시, 2교시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1교시에 노동법 1, 2를 보니까 오히려 노동법은 예전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80문제니까는 그렇게 막 여유있게 하다가는 뒤에서 밀릴 수 있긴 한데 옛날처럼 막 무조건 빨리 해가지고 막 이럴 필요까지 없다고. 근데 2교시에 민법, 사보, 선택 과목을 120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데
그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올해 1차의 포인트는 민법 사보예요. 그래서 원래는 1월 달에는 원래는 특히 헌동분들 뭐 1차는 민법만 좀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민법을 매일로 돌리셔야 되고요. 사보도 특히 헌동분들한테는 원래 기본 강의 들으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1차 압박이 이렇게 큽니다. 1차 얘기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오잖아. 그치? 사례가 들려가지고. 자, 그래서 사보도 웬만하면 올해는 기본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한 1월부터 혹은 늦어도 2월부터 한 모든 과목 다 문제를 좀 푸세요. 그래가지고 노동법 같은 경우도 그 에센스든 도화든 에센스 1, 2, 도화 1, 2 이런 걸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기본 교재죠. 그리고 이론이랑 거긴 다 그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센스를 푸시든 도화를 푸시든 독학으로 1, 2월 달에 뭐 늦어도 2월에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좀 푸세요. 그거 3월 넘어가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치여요. 그래서 문제 한 번은 좀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3월 넘어가시면 문풀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횟수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8회밖에 안 하거든요. 8회밖에 안 하는데 그 중에서 매 회차마다 1시간을 시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강의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안 되니까 문풀 강의 들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자꾸 막 실기는 기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1월 달에는 민법 당장 시작하시고 그래서 민법은 계속 해야 돼요. 당장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보도 웬만하면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 과목 모두 문제는 좀 계속 푸세요.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2차에 시장 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를 계속 혼자 돌리시다가 3월 달에 웬만하면 전 과목 다 문풀을 들어가세요. 올해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그 3페이지에 3기 쪽 가보시게 되면 이건 초심자들 얘기인데 초심자분들은 1기까지는 막 어버버버 따라오다가 2기 때 이제 1차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보통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1차 끝나고 나서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원래 시험이라는 게 막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서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어버버버 해가지고 어떻게 붙었지 이러면서 붙는 게 원래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버텨서 2기를 버텨내고 3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답안도 못 쓰겠고 진짜 아예 난 노답이다 이런 분들은 그때 동차반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는 않아요. 3기로 가세요. 근데 아예 내려놓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동차반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해놨는데 헌동분들은 1기가 진짜 중요해요. 2기 때는 1차 압박, 특히 올해는 1차 힘을 좀 많이 줘야 돼가지고 헌동분들이 2기는 그냥 진짜 버티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 거거든. 그래서 1기를 작년 3기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당장 시험장 갈 수 있게 암기도도 최대한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셔야 2기 때 좀 빠지더라도 괜찮아지니까 특히 헌동분들은 1기를 3기처럼 좀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헌동들이 매년 보면 제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합격자 모임 해보면 매 자리마다 한 절반 정도는 헌동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많아. 이게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근데 헌동쯤 되면 어쨌든 2차 풀커리를 한 2번 돌릴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궤도에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동 때가 심적으로는 진짜 많이 힘든데 또 많이 붙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여튼 1기를 3기처럼 보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번 답안 작성법은 오늘 오전 마지막 타임에서 오전 세 번째 타임 그때 별도 자료 가지고 아예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4번의 학습 순서 보시게 되면 학습 순서 뭐 기본적인 흐름들은 맨날 하던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줄친 거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줄친 거 아까 얘기했죠. 초심자들은 1기에서 다루는 주제만 보면 돼요. 근데 헌동 이상은 다 보세요. 적어도 사례집에 있는 건 다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론 판례에 있는 것도 다 보세요. 근데 이래저래 1차 압박도 있고 너무 힘들다. 도저히 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사례집에 있는 건 다 보시고 그것도 도저히 힘들다.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하는 것만이라도 좀 퍼지지 않게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가보시면 4페이지 동그라미 7번도 줄을 쳐놨죠. 이도저도 모르겠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그냥 사례집을 외우세요. 그냥 해주고 1기 때 기본 목표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잘잘잘잘 외운다. 이게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포섭 이런 거 말고 가운데 있는 일반론 특히 판례를 외우셔야 되겠죠. 법 규정을 외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법 규정 판례 특히 판례들 이런 것들은 좀 사례집에 있는 판례들은 적어도
그대로 외운다. 그래가지고 사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는 다 암기 판례예요.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는 그대로 외워야 되고 진도 나갈 때 제가 외우세요 하는 판례들은 사례집에 없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례집에 있는 거는 다 외우는 거고 사례집에 없는 판례들은 추가로 이것도 같이 외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는 그냥 암기 판례다 생각하시고 적어도 거기 있는 판례는 읽을 때 다 외우세요. 오케이. 그다음 5번에 판례 MP를 제가 판례 암기장이 11월 중순에 새로 나왔는데 원래 12월 말에 좀 근기법 파트만 좀 새로 업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것들은 2020년 이후에 녹음한 건데 근기법만 지금 2019년도 녹음본이라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제가 딴 건 다 했는데 미룬 게 두 개를 미뤄놨거든요. 하나가 판례 녹음 이거 좀 미뤄놨고 하나가 논문 써야 되는데 그걸 좀 미뤄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새해 인사를 못 하고 있어요. 연락드리면 논문은 어떻게 됐니?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 뭘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두 개를 미뤄놔가지고 마음의 짐인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 해가지고 1월 내에 아무튼 근기법 파트너 업데이트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이제 이렇게 요청 주시면 성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요청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일반 개강할 땐 제가 다음 주까지 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 마음이. 다음 주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6번에서 모의시험 진행. 출제 범위는 복습형인데 누적 아니고 그 전주에 공부한 부분들에서 세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평일반에 비해서 주말반이 문제 시험을 더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평일반하고 주말반하고 시험을 똑같이 마치려면 평일반의 시험을 이틀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틀마다 75점을 본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특히 이틀 만에 첨삭을 해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안 돼서 3일에 한 번씩 시험 보거든요. 평일반은. 주말은 근데 매주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추 맞추려면 평일반은 3일에 한 번씩 75점을 보니까 주말반은 매주 50점을 보면은 얼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기왕 보는 거 우리가 75점 내에 이제 실제 우리가 노동법 1교시, 2교시 모두 75분 동안 75점을 보는 거니까 시간 배분, 분량 조절 이런 것들을 실전과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주말반이 좀 더 문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어차피 사례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의시험은 사례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사례집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유제를 또 막 넣어놨거든요. 몇 년도 행식 입출 뭐 이런 식으로. 유제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 보는 거는 문제랑 답 있는 말 그대로 사례집에 수록된 문제 해설들 거기서 그대로 되니까 유제는 강의 때 봅니다만은 거기서 시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험 내니까 잘 외우기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기 목표가 그래서 그래요. 일기 목표가 막 생각지 못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푸는 거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주제들 시간 내에 시간 분량 조절해가지고 답안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을 잘 외워서 글 쓸 수 있고 뭐 투박하기라도 뭐 포석을 좀 해보고 이런 게 목표다 보니까 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세 문제를 다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1문과 2문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2문을 아예 쓰지도 못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래가지고 투박하더라도 세 문제를 다 완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사례집에 있는 거 그대로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문제를 받아봤는데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 문제를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투박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쓰는 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문제를 받았는데 막 머릿속에 하얘지고 막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는 거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의하시면 범위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거 나오니까 이거 준비해 오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머리 달아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주말반 범위 문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내드려요. 그거라도 공부해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범위 문의를 막 일요일날 밤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 주에 그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한 목요일이나 그렇죠? 한 금요일이나 이럴 때 연락을 주시는 걸로. 근데 어차피 사례집에 있는 문제에서 그대로 세 개를 내는 거니까 몇 개 안 돼.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그냥 범위 문의하지 마시고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하세요. 이 정도는. 근데 나는 너무 쓰기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세 개 외우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이제 연락 주시면 주말반 범위 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출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
혹은 잘 쓸 수 있을 줄 알고 문의 안 했는데 안 써지더라. 그럼 할 수 없지 뭐. 책 보고 써야지. 그렇죠? 그때는 책 보고 쓰면 되는데 다 오픈북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점수표는 원래 학원 공식 양식은 무슨 그래프 해가지고 무슨 통계로 나가는 그게 공식 양식인데 저는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옛날부터 그냥 쓱 때려 박았어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 이름이 오픈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닉네임을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닉네임도 생각해 놓으시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 뭐 좀 밑에 있으면 어때? 그렇죠? 모의 시험에서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상위권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모의시험 등수가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모의시험 나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 시험을 처음 봤을 때는 등수가 1등부터 쭉 깔렸지만 같은 문제로 그 다음 주에 또 보면 싹 깔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본 다음에 그 피드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혹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지금 바닥에 있지만 빼내려 올라가야지.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수가 생각보다 안 중요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본인 이름으로 하시죠. 어차피 합격하시고 나면 자격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본인 개개인들의 이름들이 다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좀 밑에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이름으로 하시되 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예를 들어 자꾸 막 스터디원들이 날 찾더라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막 그렇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닉네임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주부터 하겠죠. 다음 주 모의시험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모의시험 OT를 할 건데 이게 답안지 겉면인데 원래는 답안지 겉면에다가 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개인 신상을 쓰면 안 되거든요. 개인 신상을 어디에 쓰냐면 답안지를 한 장을 넘기면 안쪽에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거기다 쓰는 거고 답안지 겉면에 이름 쓰면 큰일 납니다. 이름은 빵점이에요. 그러면 부정행위로. 근데 매년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매년 나와요. 희한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학원에서는 근데 안에다가 쓰라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 이게 여러모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은 특성상 그냥 겉면에 쓰는데 원래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과목명에다가 이름만 했었거든요. 이름이랑 수강증 번호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 시험장 가서 과목명에 쓰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순간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바꾼 게 그 답안 좌측 상단에다가 이름 기재하시고요. 가지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뭐 김기범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김기범 쓰면 되지. 근데 김기범 등수가 오픈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가로치고서 뭐 예를 들어 노동법 요정 이렇게 하면은 점수표에는 노동법 요정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수강증 번호 뒷자리 이렇게 기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6쪽 가보시게 되면 답안 채점 첨삭되어 있는데요. 오프 수강생분들은 첨삭자 명단을 오픈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카페에 올려놨는데 평일반 같은 경우는 6회까지 풀로 다 구성해놨고 주말반은 텀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5회까지인가 일단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6회 이유는 그 다음에 다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평일반 했던 분들이랑 주말반 했던 분들 중에서 좀 평 좋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6회부터 9회를 구성하려고 뒤에를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카페에 공지해놨으니까 뭐 참고로 그냥 뭐 이름이 중요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온라인 강의 수강생 같은 경우 이분들은 온천반 아니에요. 일반 동강. 온천반 분들은 파란으로 올리는 거고 일반 동강 분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첨삭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등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답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등수를 매길 수는 없고, 뭐 등급 표시해가지고, 뭐 S,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 표시하고 코멘트 중심으로 첨삭에 나가는데 생각보다 반응들은 매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양식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빼먹지 말고 이렇게 모의시험 보신 다음에 첨삭 받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 오프라인 분들이 뭐 학원 결석하거나 그러시면은 막 그쪽에 임의로 보내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저한테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어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두 번째 F에 있죠. 다운표로 미리 1차 시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미리랑 지체 없이는 다른 개념이죠. 지체 없이는 한 직후 이런 거죠. 지체 없이 연락을 준다 그거는 그죠? 결석한 직후 이런 거고 그러면 안 되고 미리 결석하기 전에 미리 그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오프 분들도 일반 동강으로 돌려드릴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등수는 안 나가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프 분들이 일반 동강으로 제가 미리 연락하셔서 돌려주신 경우에 막판에 이제 전체 통계 낼 때 그 회차는 빠집니다.
그거는 등수를 매길 수 없다 보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시험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체 등수 통계 낼 때는. 아무튼 미리 요청 주시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안 되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밑에 내려가시면 반갈 1번부터 쭉 해가지고 주의할 양식들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꼭 그 동강 보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요거에 맞게 좀 보내셔야 돼요.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영상 강의 유효기가 그 수강기가 만료 이전까지는 명단이 있으니까는 그냥 아무 때나 보내면 돼요. 뭐 딱 그때 맞춰가지고 오프에 맞춰가지고 막 이번 주 시험 본건 이번 주까지 해야지 이렇게 할 건 아닌데 동영상 수강기가 만료 때까지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웬만하면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막 여러 번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강의를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 굳이 뭐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하신다 그러면서 막 뭡니까? 아이디로 막 두 개씩 오는 게 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디 블락시켜버립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보내는데, 한 번 보낸 다음에 첨삭을 받고, 좀 뭐 수정해서 다시 써봤습니다. 또 보내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딱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또 그냥 블락시켜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7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죠? 이메일이 제 개인 이메일 아니고 원첨이란다. 그 동영상 강의 그 이메일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한 5개 돌리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씁니다. 레이블로 720. 그래서 요쪽에 통해서 메일을 보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1부터 반가로 7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보내시면 좋겠어요. 8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9번 같은 경우에 자료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자료는 싹 다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는데 뭘 갖고 있어야 되냐? 2, 3기 모의시험 예시답안. 그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시중책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2, 3기 같은 경우 1기도 마찬가지예요. 1기도 지금 A, B만 하니까 사례집에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만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특히 2, 3기 때 문제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2, 3기 모의시험 자료들은 갖고 계시고 나머지 다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이슈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단거나 교재에 그냥 옮겨 적으세요. 붙이든 간에 옮겨 쓰든 간 해가지고. 근데 인사관리 정도는 그나마 좀 이슈 자료가 있으니까는 좀 모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미 없어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자료에서 필요한 것들은 옮겨 적거나 붙이고 다 버리고 모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의시험 예시답안은 특히 2, 3기는 모아놔야 되니까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8페이지 가시면 10번에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요. 질문 방법. 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은 읽어보시는데, 내용적인 질문들은 카페로 갑시다. 우리 카페로. 그래서 예전에는 카톡, 문자로 다 했었는데, 제가 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카페로, 내용적인 질문들은 카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저 개인 연락처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이메일도 상관없고요. 근데 내용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카페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가서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궁금한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웬만한 거는 검색해 보면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심심하실 때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근기법상 그러다 공부했는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남들은 뭐가 궁금하지?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 답글 달린 분에 자꾸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좀 더 주시는 게 공익적으로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뭐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말머리 같은 거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좀 볼 수 있고, 특히 범위 문의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꼭 써야 돼요. 주말반 범위 문의. 그래야 빨리 확인하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친구가 제가 올해 새해 들어오면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몇 명이지? 봤더니 9,600명인가 그러더라고. 이제 10,000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10,000명 찍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10,000명이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게 좀 진짜 많이 뜨나 이렇게. 그거 좀 궁금하긴 한데 10,000명 되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카페에 올리려고 10,000명 기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에 뭐 유의사항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안가루 6번에 전화 안 돼요. 전화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 안 돼요. 특히 밤에 술 드시고 전화하는 거 진짜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잘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 드시고 전화하시면은 안 돼요. 팍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또. 그래서
한잔 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삶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갖고 그러니까는 전화는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모르는 분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양가로 7번 같은 경우에 뭐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시거나 업무상재를 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되는 대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소개 같은 거 해드릴게요. 대신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 자꾸 업무 문의하시는데 안 돼. 그거 기업의 기업 실무는 자문노무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학원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하시죠. 근데 산재 이런 건 특히 연락 주세요. 산재 같은 건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잘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뭐 하시면 좋죠. 뭐 그런다고 저한테 뭐 커미션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딴 거는 좀 초기 대응 잘못해도 나중에 어찌어찌 수습할 수 있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을 잘못해버리면 수습이 안 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사고 이런 거야 뭐 명확하니까 뭐 크게 문제 없겠지만 질병 쪽 이런 것들은 초기가 진짜 중요해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조금 뭐 어디 병 걸리고 이런 거 말고 사망 사건이나 이렇게 중증 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은 가족의 삶에도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각 분야에 맞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OT 자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답안 샘플을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좀 보려고 해요. 형식을. 답안 샘플 형식. 자, 그래서 형식만 짧게 보고 이따가 답안 작성법 이런 것들은 셋째 시간에 합니다. 형식만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기 샘플을 한 2개 갖고 왔는데 여기 갖고 온 게 작년 1기 첫 모의시험 문제였던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1기 때 그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 최고 답안 후보분들은 제가 따로 그걸 복사해 놓지 않으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온첨에서 최고 답안 후보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름이랑 다 있잖아요. 파일을 갖고 있다고 내가. 매년 1기 첫날 샘플을 드리는 거는 항상 그 전년도 1기 첫 모의시험에서 최고 답안 후보였다가 올해 합격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갖고 와요. 항상 매년 그냥 제 나름대로의 뭔가 뭐 퍼포먼스 같은 건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요분들이 2분 갖고 왔는데요. 작년 1기 첫 모의시험에서 온천반에서 최고답안 후보로 왔던 분들이고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이번에 채점자 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올해 1기 채점을 하셔. 근데 그런 분들 2분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기 첫 모의시험 최고답안 후보들 중에서 온천반 기준으로 한 5명 합격했더라고요. 많이 붙었지. 그러니까 거의 다 붙은 거지 않습니까? 많이 붙었지. 근데 그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빼고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한 분은 물어보니까는 점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일단 빼고 점수 잘 나온 2분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잘해가지고 특히 첫 시험 잘 하셔가지고 이제 후보자로 올라온 다음에 합격하시면 내년에 또 이렇게 물론 제가 양해 구하고 허락 구하고 오픈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형식을 좀 볼 건데요. 형식을. 자, 일단 이따가 3번째 시간에 얘기할 때도 또 나와요. 그때 이게 그거였구나 또 얘기할 때 나올 건데 일단 모든 문제를 풀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문제 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1-1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1-1 해도 되고 우리가 문제가 총 3문제예요. 노동법은 1교시 1문이 있고 2문이 있죠. 얘가 50점이고 얘가 25점이에요. 자, 2교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문이 있고 50점이고요. 2문이 있는데 얘는 또 25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100분 동안 100점을 보는 건데 우리는 150분 동안 150점을 볼 수가 없으니 한꺼번에 보면 2시간 반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노동법 1, 2가 찢어져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노동법이 150점이 된 거예요. 과목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원래 선택에 있던 행정이 필수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게 한 19회 때부터니까 10년 된 건데 이게 150점으로 처음 바뀌었던 19회 때는 이게 150분 동안 150점을 한꺼번에 봤어요. 노동법을. 그랬더니 민원이 난리가 난 거지. 2시간 반 동안 쓰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네가 해봐라. 그러면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딱 그렇게 하고 첫 해에 그 다음에부터 2과목을 찢어버려요. 2교시로 찢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과목인데 2과목 비슷하게 돼버렸죠. 1교시에는 개별법이 나오고 2교시에는 집단법이 나오니까. 아무튼 75분 동안 75점을 보는데 이게
1문 50점이 하나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확률상 둘로 찢어질 거예요. 여기서 물음 1이 있고 물음 2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25점, 25점 이렇게 됩니다. 확률상 이렇게 될 거야. 올해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75분 동안 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1-1문이라고 하고요. 얘를 1-2문이라고 하고 얘를 2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교시에도 1-1문, 1-2문, 2문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일단 문제 번호를 쓰는데 이게 1-1라고 써도 되고 문 1-1 혹은 문제 1-1 혹은 1-1문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단 문제 번호를 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답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한 중반 뒤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답안이 있죠. 그 종이 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답안 쓰신 분은 문제 1-1 이렇게 해놨고 두 번째 답안 쓰신 분은 문 1-1 뭐 혹은 뭐 1-2문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다 맞아요. 상관없어. 그래서 일단 답안 쓸 때 제일 먼저 뭘 쓰는 거냐? 문제 번호를 쓰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1-1문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 뭘 쓸 거냐? 여기서 뭘 묻는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를 써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작년에 1-1문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업금지 약정 혹은 경업금지 의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근기법상 근로자를 물어봤다. 그럼 근로기준법 근로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제목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줄 정도 띄고 이것도 뭐 룰이 있진 않아요. 안 띄고 쓰면 안 되냐? 뭐 괜찮아. 그래도 돼. 근데 이제 한 줄은 띄워줘야 눈에 보이니까 한 줄을 띄고 본격적인 답안에 들어가는데 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그 목차 번호 먼저 얘기해 보면 그 가장 먼저 쓰는 그 목차를 우리가 로마자를 많이 써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목차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차 이게 보통 로마자로 들어가요. 이거를 대목차라 부릅니다. 그 다음 그 대목차 밑에 있는 하위 목차가 있겠죠. 그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 숫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안 같은 경우에 로마자 2번 밑에 숫자 1번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중목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의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2번 판례를 양가로 1, 2, 3, 4 깔아놨죠. 이 양가로를 우리가 보통 소목차다. 이래 불러요. 그럼 그 밑에 더 하위 목차로 내려가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딨어. 내려가도 되지. 보통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반가로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이래 가고 넘버링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목차를 세분화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소목차 정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까지는 활용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있고요. 자, 그러면 대목차를 꼭 로마자로 해야 되냐? 대목차를 숫자 1하면 안 되냐? 돼요. 그게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목차를 로마자로 하지 않는 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의 대목차는 로마자로 하죠. 그럼 중목차도 꼭 숫자로 해야 되냐? 나는 한글을 좋아해서 가나다라 하고 싶다. 안 되냐?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숫자예요. 소목차도 마찬가지죠. 꼭 양가로를 필요 없어요. 나는 반가로로 하겠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양가로예요.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남들 제일 많이 하는 거대로 하는 게 좋겠죠.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 뭐 예를 들어 나는 막 차별화를 노리기 위해 대목차부터 가로 할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쓸데없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지. 남들은 대목차가 다 로마자인데 중소목차야 뭐 그렇다고 치고 대목차는 100%다 로마자거든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 헷갈리겠지 이게. 이 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가 요래 가져가고요. 특별한 개인의 선호가 없다면 이렇게 일단 우리가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칸을 보시면 왼쪽에 한 칸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한 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요 한 10년, 한 10년은 아니구나. 한 13년 전, 14년 전 이때만 해도 왼쪽에 칸이 한 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 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대목차, 두 번째 칸이 중목차, 마지막 칸이 소목차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이 안에다가 대목차는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서론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이건 넣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중목차는 어떻게 할 거냐? 상관없어요. 이 안으로 밀어 넣어도 되고 밖으로 빼도 돼요. 소목차 마찬가지예요. 안으로 밀어 넣어도 되고 밖으로 빼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개인의 기호예요. 기호. 자기 선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할 때 한번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쪽을 좀 빼야 더 보기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으로 좀 넣어야 더 보기 좋은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썼을 때 본인이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보면 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답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로마자만 그 칸 안에 밀어 넣어놓고 중목차부터는 본문 쪽으로 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답안 같은 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답안은 로마자도 왼쪽에 칸으로 밀어 넣었지만 중목차의 숫자도 왼쪽 칸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중에 본인 보시기에 나는 이게 더 뭐 눈에 잘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나는 그 대목차는 이쪽에 왼쪽에 칸에 밀어 넣고 예를 들어서 뭐 판례 입장 뭐 쓴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이 판례를 제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여기다가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구체적 검토 해서 소목차를 이 안에 나는 집어넣겠다.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답안 쓸 때도 양가로 이해한 다음에 제목을 쓰고 본문을 여기서부터 쭉 해도 되고 아니면 난 들여쓰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디자인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예를 들어 글씨가 너무 큰 사람이 막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너무 횡해요. 근데 글씨가 너무 뺑뺑한 사람이 너무 처음부터 막 다 써도 좀 이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보면 알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카페에 올려보세요. 남들 보는 눈이랑 비슷비슷할 거야. 그래서 페이지 찍은 다음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저것 실험을 좀 해보시면서 포맷을 만드세요. 나는 답안 쓸 때 이 디자인으로 해야 되겠다. 같은 맥락으로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답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답안 이분 같은 경우에 중목차 쓰고 나서 밑에 본문 내용 들어갈 때 중목차랑 본문 내용을 띄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한 줄을 띄워도 돼요. 제목 쓰고 한 줄 띄고 내용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1, 양가로 2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은 지금 양가로 1 제목 쓴 다음에 본문 붙여 쓰고 다음 양가로 넘어갈 때만 한 줄 띄고 또 제목 쓰고 붙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양가로도 제목 쓰고 한 줄을 띄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있지 않아요. 두 줄을 띄는 건 오바고 그럴 필요는 없고 한 줄씩 띄는 거는 많이 활용해도 되고 덜 활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줄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쓰면 전체적으로 되게 휑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글씨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너무 활용 안 하면 막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좀 안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좀 뭔가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들이 각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일기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보고 연습하실 때도 본인만의 디자인을 픽스시킨 다음에 2, 3기는 그대로 쭉 간다. 1기 모의시험 볼 때도 쭉 간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쨌든 1-1문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답안에서 1-1문 끝나는 부분까지 가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은 답안을 쭉 썼죠. 그 다음에 1-1문 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1-1문이 여기걸로 끝났음. 표시를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두 줄 띄고 이거는 문제가 바뀌는 거니까 한 줄 띄면 안 되냐?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 본인 보시기에 편하게 한 두 줄 띄고 한 줄도 괜찮아요. 또 마찬가지죠. 1-2문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또 답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1-2문이 끝나겠지. 1-2문 끝 해도 되고 그냥 끝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2문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제목이 들어가겠지. 또 답안을 쭉 썼어요. 그럼 마지막에 2문 끝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내 답안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뭘 쓰는 거냐? 내 답안 다 끝났어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하 여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2문 끝 이하 여백이고요. 다른 과목들은 3문 끝 이하 여백이지.
가지고 요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모든 문제는 문제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문제 제목을 쓰고 문제 번호를 쓰고 제목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다. 끝나고 나면 끝났음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문제 번호를 쓰고 제목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다. 끝나고 나면 이문의 문제 번호를 쓰고 제목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났으니까 이하 여백을 쓴다. 요게 기본 형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왼쪽 칸으로 중목차나 소목차를 밀어 넣을지 말지는 본인 마음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자. 중간중간에 줄바꿈할 때 뭐 혹은 제목 들어간 다음에 한 줄씩 뛸지 말지 이것도 본인 마음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판단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제 모의시험 예시답안은 중목차까지는 제목 쓰고 한 줄 띈 다음에 내용 쓰고 또 한 줄 띄고 제목 쓰고 이렇게 하는데 소목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 쓰고 줄을 안 띄고 바로 써요. 꼭 이래야만 되는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지. 이런 것들을 초반에 공부하실 때 혹은 모의시험 보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형식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보고 버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자로 나간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답안 작성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기 랭커분들 중에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그 랭커 상위권 분들은 사례집 드린다 그랬고 하위 랭커 분들은 판례암기장 드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따가 점심시간에 와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례집 드리기로 한 상위 랭커인데 아직 안 받은 분들은 두 번째 시간에 사례집을 쓰는데 이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1층에 얘기해놨거든요. 좀 복사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랭커 분들은 일단은 오전에는 그걸로 1층 가서 수령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점심시간에 1층으로 오시면 제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할게요. 쉬었다 가시죠.